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기본 영어 문장 16회 I love you에 해당하는 발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이 훼손해 놓은 글자 표기 원리를 극복하고 훈민정음의 원래 글자 표기 원리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언어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I love you라고 하는 발음은 실제 발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I love you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love you와 I love you 이 발음의 차이점은 각각의 소리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대표적으로 일본어 방식의 한글 영어 표현과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어 방식의 한글 영어 발음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의 L 발음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 원리를 활용해서 니을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받침일 때는 아예 생략이 되지요. L 발음을 어떻게 표기했는지 각각의 발음을 살펴보면 love, live, 쓰레빠 각각의 발음들의 표기 원리는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스프레라는 요즘 유행하는 언어 표현 하나가 있죠. 이 역시 영어 발음을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로 표기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러브, 리브, 스레빠, 코스프레 이런 발음들이 어떤 원리로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나 외국어 표기법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통일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 언어학자들도 참여했지만 아래의 내용에서 보듯이 이러한 언어 표기 원리가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 원리를 흉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의 원칙에 의해서 표기를 하고 발음을 하면 앞에서 살펴본 그런 발음들이 나옵니다.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오구라 신페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제자들과 이 사람의 언어학 체계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외래어 표기의 원칙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기 원칙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전해지면서 많은 발음에서 일본인들과 같은 발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각각의 소리들이 어떠한 발음의 원리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L 발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의 L, 알파벳으로 표현되는 L은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리을 두 개의 소리입니다.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두 개의 소리로 표현되느냐 하는 것이죠. 알파벳에는 그러한 두 개의 소리로 표현하는 원칙이 여러 군데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음에서는 X 발음이 있죠.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발음, X 발음이 X 발음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글자 하나를 두 개의 소리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또한 모음의 경우, 예를 들어 A라는 글자를 A로 읽기도 하는 이러한 모음 두 개의 소리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A를 R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로도 읽고 A로도 읽고 이렇게 글자 하나를 놓고 다양한 소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L 발음을 두 개의 니을로 표현한다면 훈민정음 방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소리는 어떻게 나는지 결론적인 글자 표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니을 두 개를 표현했고요.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V 소리에는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활용하여 표현했습니다. 이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 글자 표기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있었던 글자고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진 글자 표기 원리들이죠. 이렇게 훈민정음의 원래 글자 모습을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언어학자들이
한국인들의 우민화 정책의 일환이죠. 한국인들이 뭘 어디까지 알아? 너무 똑똑해지면 안 돼. 그래서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언어 표기 능력 대신에 일본어처럼 표기 원리를 바꿔버린 것이죠. 자, L을 리을 2번으로 하는 글자 표기, 이렇게 글자 표기를 하면 어려워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훈민정음 표기를 보면서 어렵다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과정, 한국인들은 이 정도 수준까지만 알아도 돼 하면서 정했던 그러한 원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LOVE로 발음 표기를 했고요. 각각의 소리에 대한 글자 표기 원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 발음에 2번의 리을을 표기하는 것, 첫 글자에 2개를 표기했고요. 마찬가지로 LIVE, 이 발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글자 표기를 했습니다. 리을 2번을 표현했고요. LIVE로 되어 있는 이 글자들이 live라는 발음이 있고 live, 이 2개의 발음으로 표현됩니다. 뒷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레빠 하는 이 발음이 실제 발음은 slippers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리을 2번 대신에 한 번만 표기하고 일본인들은 어 발음을 못합니다. 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아 발음을 하고요. 받침 리을을 아예 생각조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 발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러한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는 그대로 오늘날에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쓰레빠라는 발음이 바로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를 철저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어 발음을 못하는 일본어의 특성도 반영되어 있고요. 받침 표기를 못하는 리을 발음, 이런 것들도 전부 생략을 해버렸죠. 그러면 당시에만 남아있느냐? 오늘날에도 원래 자기 신분은 아닌데 연극하듯이, 연기하듯이 하는 것을 코스프레라고 하죠. 이 코스플레이라는 발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프레라고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음에서 살펴보면 리을이 2번이 아니라 한 번만 표현하고 있죠. 코스플레이, 이 발음은 영어 단어도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만든 단어고요. 어찌되었건 출발은 영어 단어를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코스플레이라는 표현을 일본인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 표현을 우리가 따라하면서 코스프레라는 발음을 하고 있죠. 자, L 발음이 리을 2번인데 우리는 한 번으로 줄여버린 이 원칙,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칙이다. 앞에서 제가 제시한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명확히 표현되고 있죠. 한국인들은 이러한 리을 2개를 분명히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OVE에 해당하는 발음입니다. 오늘의 주제 문장이고요. 자, 각각의 소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은 리을 2번이고요. O는 어로 발음됩니다. 영어 알파벳의 한계이기도 한 특성이죠. 글자를 O로 써놓고 어로도 발음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V 발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V는 우리말에 현재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표기인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이 글자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알파벳의 원리로 표현했고요. 마지막 이 소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흘러갑니다. 이 화살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음소, L은 리을 2번이고 어 소리고 우리말에 없는 V 소리가 나는 것이죠. V 발음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리을 두 번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리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을의 입모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뒤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앞에 리을을 을의 입모양을 한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뒤로 연결해서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ove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리 원칙을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리을 두 번에 어가 섞였고요. 알파벳과 다르게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받침 표기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영어의 윗소리는 받침으로 표현되겠죠. 따라서 이 소리를 보면 을의 입모양에서 love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파벳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첫 번째 위쪽이 있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받침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받침은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거의 비읍으로 소리를 낼 것이지만 뒤에 소리하고 연결될 때는 명확히 이 소리가 연결됩니다. 그 문장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주제 문장으로 설명한 문장입니다. 각각의 소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I로 소리 나고요. L은 리을입니다. 두 번의 리을이죠. 그 다음에 O 똑같이 어 소리가 나고요. V는 이렇게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E는 소리가 없고요. U는 U라는 우리말 모음 글자 하나로 세 개의 글자인 알파벳 YOU를 표현할 수 있죠. 알파벳의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각각의 음소가 그대로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 방식을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죠. 자, 아하고 이제 이 소리가 앞에 리을과 이제 연결됩니다. 두 개의 리을이었던 것이 이제 리을 하나가 받침으로 발음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리 난 상태에서 리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I'll 이렇게 되겠죠. 물론 좀 더 빠르게 발음한다면 I'll 정도로 발음되겠죠. 이제 리을 하나를 표기했습니다. 다음 리을은 어떻게 될까요? 뒤에 소리로 연결되는 것이죠. 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L이 가지고 있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로 배열되는 것이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받침과 뒤에 소리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LOVE라는 단어로 쓰일 때는 이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비읍 순경음 혹은 순경음 비읍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소리가 받침이 아니라 뒤에 소리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흘러가는 알파벳을 우리의 글자 표기 원리로 적용한다면 이제 영어의 윗소리가 U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목젖이 울리는 상태로 U 발음이 나겠죠. 따라서 I love you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발음을 글자 표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일본인들처럼 리을을 생략하고 리을 한 번만 쓰고 이러한 원칙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이 각각의 음소들이 결합되는 과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L 발음이 들어간 첫 글자를 두 가지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단어를 고른 이유는 live라는 글자를 두 개의 발음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살다라는 뜻이고요. live가 어떻게 소리나는지 글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똑같이 첫 글자이더라도 L을 리을 두 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나고요. 영어의 V 소리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소리가 나지 않고요. 살다라는 의미가 될 때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가 배열되는 상태가 진행되겠지요. 각각의 음소를 이제 훈민정음의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을 두 번이 겹칠 것이고요. 이가 겹치고 마지막 받침 표기로 이렇게 됩니다. 잠깐 주목해서 위의 소리를 한번 볼까요? 음소로로 배열되어 있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 리을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을의 입모양을 하겠죠. 그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live 이렇게 발음하겠죠.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빼거나 더하는 거 없이 이렇게 발음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ove와 같은 발음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live로 되어 있는 이 글자가 살아있는의 발음이 될 때 이때는 원래 어원을 보면 A가 원래 앞에 있었습니다. alive 이 발음이었죠. 이 A가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생략되고 발음되면서 live 이 발음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 발음에서 A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글자들이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이죠. 어가 빠진 상태에서 보면은 리을 두 번에 I 발음이 되어 있고요. V 발음이 E 연결되는 과정에 나타나죠. 각각의 음소만 표현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배열되는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 알파벳과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다르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구조와 다른 것이죠. 이 소리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법이고요. 알파벳이 우리가 익히는 그리고 사용하는 글자 표기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받침 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원래 글자 표기를 보겠습니다. A가 들어있다고 할 때 어 발음이 나겠고요. 여기에 리을 발음이 연결되어서 소리가 납니다. 어를 포함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리을은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Allah. 그리고 이 발음이 나간 상태에서 비읍 소리가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 원리처럼 영어의 V 소리를 표현하는 것이죠. alive 이 발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alive 이 발음 상태에서 바로 A가 빠진 발음 첫 소리에 나올 때 어가 빠져 있는 발음 앞에 리을이 바로 을의 입모양을 한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live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이죠. live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다의 뜻이고요. 또 하나는 살아있는, 날 것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발음으로 표현되는 원리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제 L 발음이 중간에 끼어 있을 때 대표적으로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를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는 시옷 발음이고요. L은 리을 두 번입니다. 그리고 I는 E, PP가 우리말 피읍에 가까운 소리로 나고요. E가 어로 소리가 납니다. R은 리을이고요. S는 시옷입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 강의 영어의 모음이 엉망진창 이 표현을 쓰면서 표현했던 내용이죠. 앞에서 오 소리가 어로도 나는데 이라는 글자가 어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이 글자 표기를 하면서 직관적으로 글자를 인식하는 원리로서 영어에는 없는 의 발음을 언제 사용하는가,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이 모음의 발음 표기를 언제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음이 3개가 겹쳐 있을 때 한 번에 3개의 자음을 겹쳐서 표기하면 직관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의 발음을 넣어서 표현했습니다. 이런 경우만 의 발음을 사용해야 맞고요. 무조건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에서 나오듯이 모든 발음의 받침 대신에 혹은 거의 대부분의 받침 표기 대신에 의 표기를 하는 이러한 방식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훈민정음 방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흘러가는 이 내용을 표기해 보겠습니다. 시옷 표현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의라는 글자를 사용한 슬 발음을 했습니다. 리을이 2번 겹치는 이러한 상황과 자음 하나, 시옷까지를 결합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눈에 익히는 글자 표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리을 2개 중에 하나는 받침으로 하나는 이렇게 첫 글자로 사용됐죠. 다음 피읍 표현했고요. 어와 이제 리을과 시옷을 받침으로 표기할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음으로 2개의 자음을 겹쳐서 받침 표기에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소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leeper. 이 상태에서 마지막 시옷을 흘리듯이 약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 sleepers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한 글자 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 발음이 일본어에는 없기 때문에 아 발음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리을도 한 번만 쓰고요. 무조건 모음 을을 넣어서 쓰레빠 혹은 쓰리빠라는 발음. 일본인들은 쓰리빠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국인들의 경우는 쓰레빠 발음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보면 어 발음을 못하는 일본인들의 발음을 흉내낸 것이고 그러한 발음 표기 원칙을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저는 코스플레이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costume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play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2개의 단어를 합치면서 앞에 글자만 사용했고요. COS만 썼고 play라는 단어를 연결시켰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cosplay라는 단어고요. 영어 단어는 아니고 일본인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다른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요즘 코스프레하고 그래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이 표현, 이 발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는 키읔으로 소리가 나고요. O는 O로 소리가 납니다.
S는 시옷 그대로 소리가 나고요. P는 피읍, L은 리을 2번, 그리고 A는 에로 소리가 난 상태에서 Y하고 연결되면서 A 소리가 나지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의 발음을 보면 자음이 3개가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발음 표기를 사용해서 직관적으로 눈에 띄게 표기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흘러가는 형태고요. 알파벳은 각각의 음소를 지금 제가 음소만 배열한 방법으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음소를 소리 호흡 단위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기역 뒤에 오, 그리고 받침으로 시옷. 물론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cause 이렇게 발음해 줘야 됩니다. 피읍은 그대로 표현했고요. 자음이 겹쳤기 때문에 표기를 넣어서 풀 발음을 했습니다. 이제 리을 소리가 한 번 더 나고요. 이렇게 에와 연결되면서 cosplay라는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의 발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리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2개의 모음을 표기하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코스프레라는 발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모음과 자음 이 둘을 하나의 소리 단위로 보는 일본인들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받침 표기 대신에 을을 넣은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언어 표기 원칙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그대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L 발음이 리을 2번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에서는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에는 다음과 같은 글자 표기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소리들을 우리말에 없는 경우에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글자 표기를 활용해서 언어 생활에 유용하게 하고자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기하는 원칙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L 발음, 리을 2번이다. 이 생각으로 발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